오늘 리딩의 마지막에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이 관계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마인드셋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자, 1번 분들 바로 갈게요. 우리 1번 분들과 그 사람 지금 왜 이렇게 서로 당기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지 그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흐름, 이건 단순히 좋다 싫다 수준이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는 끊고 싶어도 절대 안 끊어지는 지독한 사슬이 하나 감겨 있어요. 이건 절대 스쳐가는 인연은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싶어도 나도 모르게 상대방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1번 분들 생각에 칭칭 감겨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끌림이 흐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냐? 바로 이 사람이 부리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자기 걸 꽉 움켜쥐고 절대 안 놓으려 하죠. 재회라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 라며 성문을 닫고 있고요. 썸이나 짝사랑이라면 마음 들키면 주도권 뺏길까봐 겁내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버티는 한계까지 억지로 참으며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사이의 온도감은 딱 이 불안한 저울질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있어요. 한 번에 쏟아낼 타이밍을 재느라 겉은 꽉 누른데 속은 들끓은 상태예요. 완전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1번 분들 눈치만 슬슬 살피는 흐름이에요. 참 피말리는 대치 상태죠. 정리하자면 1번 분들, 지금 우리 관계는 마음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치게 끌리는데도 지기 싫어서 꽉 잠그고 눈치만 보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나 여유로운 척 연기를 하고 있는지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1번 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가면 뒤를 탈탈 털어볼게요. 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한마디로 겉은 멀쩡한 척 하는데 속은 난리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의 대외적인 모습이에요. 밤하늘에 혼자 반짝이는 별처럼 아주 차갑고 쿨한 척을 하고 있거든요. 나 요즘 너무 잘 지내. 나 요즘 너무 바빠. 나 이미 다 정리했어.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자기 이미지를 아주 근사하게 연출하고 있어요. 재회라면 나 너 없어도 일상 완벽하게 돌아가 하고 강한 척 하는 거고요. 썸이나 짝사랑이라면 나 인기 많은 사람이야.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라면 일부러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근데 1번 분들 이거 진짜 상태 아니거든요. 그냥 지기 싫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연기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빛나는 척 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이 다음 카드에서 바로 보여요. 속은 겉모습이랑 완전 딴판이에요. 지금 이 사람 말이 꽉 막혀 있어요. 감정을 한마디라도 꺼내면 자기가 쌓아온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조용히 자기 안에서만 눌러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사람이 마음이 식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감당 안 될 정도로 꽉 차서 오히려 입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이건 결코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기에 더 혼자 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까지 입을 꾹 닫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이 사람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주위를 살피고 방어하느라 진을 다 빼고 있거든요. 또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한 발 나가려다가도 자꾸 멈추는 거예요. 재회라면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고요. 썸이나 짝사랑이면 내 마음 다 들켰다가 내가 약자가 되면 어떡해? 하는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안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잊혀지니까 억지로 밀어내느라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마음의 성벽을 쌓으면서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찰나가 찾아오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결국 일본 분들이다 하고 머릿속에 번개 맞는 것처럼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누군가 일본 분들 같은 말투를 썼거나 또는 일본 분들의 소식을 들었거나 혹은 혼자 있는 밤에 공허함이 확 올라왔을 때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이 사람 안에서는 폭풍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이 사람 안에서 어떤 본능적인 욕심이 고개를 드는지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의 소유욕을 보면요. 마음은 이미 칼을 든 기사처럼 일본분들에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여러분을 낚아채우고 싶은 만큼 독점욕이 턱끝같이 차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직 행동으로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벌써 도착해서 일본 분들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현실에선 자존심이라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너도 나 생각하니? 하고 확인하고 싶은 욕구만 폭주하는 상태예요. 결국 겉은 나 잘 살아 하고 멀쩡한 척 하는데 속은 일본 분들 생각에 칭칭 감겨서 혼자 달려갔다 돌아왔다. 난리도 아닌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비틀거리는지 그 진짜 원인을 다음 카드에서 털어보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앞에서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난리난 이분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겁쟁이처럼 조심스럽게 굴까?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 제가 세 가지만 꼭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운을 보면요.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남들이 먼저 연락해봐 라고 아무리 옆에서 등을 떠밀어도 잘 안 들리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제 됐다 싶을 때까지 혼자 알아야 하는 거죠. 재회라면 내가 다시 갔을 때 일본 분들이 예전처럼 웃어줄까? 이 한 문장이 확신이 없어서 멈춘 거고요. 썸이나 짝사랑이라면 한 발 더 다가갔다가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수만 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동굴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점점 안 좋은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움직이면 다 망가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럼 우리 영영 끝이잖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두 분 사이에 흐르는 이 단절된 기류를 깨는 게 이 사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차갑게 대할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혼자서 겁이 잔뜩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라며 자꾸 숨을 고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겁이 나니까 결국 아주 비겁하고 소심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진심을 다 보여주면서 멋있게 들어오기보다 본인 체면도 살리면서 일본 분들 반응을 볼 수 있는 안전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오늘은 무슨 날이라서
이렇게 상처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을 찾느라 머리를 굴리는 중인 거죠. 여러분이 보기엔 마음 있으면 그냥 오지 왜 저래? 싶겠지만 여러분이 결코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고 느끼니까 더 겁을 내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싫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움직였다가 관계가 끝날까 봐 혼자 겁먹고 가장 안전하게 연락할 핑계가 생길 때까지 버티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은 하나죠. 이 사람이 그 안전한 뒷문을 결국 언제 열고 들어올지 조만간 터질 행동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자, 1번 분들, 이 사람 이제 드디어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참다 참다 한 번에 확 터져나온 느낌으로 들어올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번 너를 남주긴 싫어. 자존심 때문에 버텼는데 막상 1번 분들이 내 인생에서 영영 사라질까 봐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는 진짜 싫다는 오기가 생기면서 드디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절대 가볍지는 않아요. 여기 막대기를 한 보따리 짊어진 그림처럼요. 그동안 하고 싶어도 참았던 말들, 혼자 알았던 마음들을 한꺼번에 툭 던지듯 쏟아낼 거예요. 상황별로 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 짧게 공유 드릴게요.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 들어보세요. 재회나 단절되었던 분들한텐 미안해 혹은 사실 나 그때 이랬어 라며 무거운 사과나 장문의 톡으로 문을 두들릴 수 있고요. 썸이나 짝사랑인 분들은 나 더는 애매하게 지내기 싫어 라며 갑자기 관계를 확실히 하자는 한 번은 크게 던질 가능성이 커요. 연락이 되는데 애매했던 분들은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거나 우리는 대체 무슨 사이야? 라며 선을 긋는 확인성 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연락 대체 언제 올까요? 의외로 아주 평범한 날에 오게 돼요. 특히 1번 분들이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고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순간, 그때 상대 마음이 미친 듯이 요동치면서 아,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고 버튼이 확 눌릴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연락 한 번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사처럼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아주 빠르게 진전하고 싶어 해요. 다만 이게 완벽하게 멋진 고백이라기보단 본인이 답답해서 살려고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말투는 좀 서툴 수 있어도 그동안 혼자 알았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진심의 무게만큼은 1번 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는 이 사람 앞에서 우리 1번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주도권을 꽉 쥐고 관계를 리드할 수 있을지 1번 분들만을 위한 마지막 필살기 처방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분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처방전 드릴게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상대한테 끌려가지 말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대화하기입니다.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다 받아주지 마세요. 대화의 리듬을 내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락은 반가운데 지금은 내가 좀 바쁘네. 나중에 차분히 얘기하자. 이렇게 내 상황과 내 시간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이 관계에서 내가 위에 서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태도는 무조건 이 그림처럼 가셔야 해요. 나 너 없어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여유예요. 상대가 마음이 급해서 연락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답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 짧은 한 문장이 상대를 더 안달나게 만들고 우리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겠지만 1번 분들은 이 여유를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 분들께 상대방의 영혼이 전하는 진심의 말 전달해 드릴게요. 사실 나 상처받을까봐 겁나서 계속 숨어 있었어. 근데 결국 가장 생각나는 건 너뿐이더라.
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정리할게요. 1번 분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락을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는 주인공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날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의 기운 가득 담아드릴게요. 1번 분들의 소중한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사이가 왜 아직 결론 버튼을 못 누른 상태인지 사실 오늘은 마음보다 상황이 먼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기운이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지금은 서로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잠깐 거리를 두고 각자 마음을 정리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카드처럼 싫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지금의 복잡한 감정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일단 수고르고 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한 발짝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걸까요? 바로 이 운명의 핑계 때문이거든요. 인연이면 다시 오겠지, 때가 되면 연락 오겠지라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만의 서사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내가 움직이긴 무섭고 결과는 얻고 싶으니 운명이란 이름 뒤로 숨어버린 거죠. 자, 제너럴 리딩이어서 여기서 상황 세 갈래로 콕 집어드릴게요.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보세요. 재회나 단절 관계는 지금은 감정이 덜 끝났고요. 다시 말을 꺼내면 감정이 훅 커질까봐 둘 다 억지로 멈춰 있는 거고요. 썸이나 애매한 관계는 지금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쪽이든 둘 다든 지금은 상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며 신호대기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짝사랑 관계는 상대방이 마음이 없다기보다 지금은 본인 일이나 본인 페이스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반응이 느린 걸 수도 있어요. 음, 마지막 기운이 2단계의 결론인데요. 겉으론 고요해 보이죠? 근데 속은 절대 안 그래요. 말문이 막혔는데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결코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 깊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려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는 차가워졌다기보다 말문이 막힌 정적에 가깝습니다. 자, 이번 분들 지금은 끝이 아니라 각자 정답을 찾는 중인 멈춤이에요. 자, 겉으론 안정적인 척하지만 속엔 확답이 필요하다는 불안이 깔린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어떤 감정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이번 분들 이제 그 사람 속을 조금 팩트로 한번 털어볼게요. 어, 이 사람 겉으로는요, 엄청 안정적인 척해요. 말수 줄이고 표정 관리하고 내 일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척을 하는 거죠. 나 아무 문제 없어. 이 표정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재회 단절 관계면 내가 흔들리는 걸 절대 보이기 싫다라는 포장이 가득한 거고요. 썸과 애매한 관계면 난 가벼운 사람 아니야 라며 일부러 무게 잡는 거예요. 짝사랑 또는 지켜보는 관계면 나 쉽게 마음 안 줘 라는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거죠. 핵심은 하나예요. 무너진 티를 절대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요, 정반대예요.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은 우리 사이가 이제 그만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밀당이나 눈치 싸움 말고 그냥 우리의 확실한 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적어도 이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런데 왜 못 움직일까요? 바로 이 카드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관계가 아예 다른 국면으로 가잖아. 그 책임과 변화가 무서운 거죠. 재회나 단절 관계면 연락하면 예전 아픈 얘기까지 다 꺼내야 하잖아. 썸과 애매한 관계면 사귀게 되면 서로 책임져야 하는 게 생기잖아. 짝사랑 또는 지켜보는 관계면 마음 들켰다가 거절당하면 이 관계도 끝나잖아.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겉은 고요해 보이죠? 속은 매일 시끄러워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가면 내가 지는 걸까? 안 가면 영영 놓칠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올라오거든요. 감정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만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일상을 살다가도 이번 분들이 자꾸 떠오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 안에서 뭔가 해보기 쉽게 만드는 버튼을 누르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건 오직 이번 분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큰 욕심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티를 내면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관계가 확 변할까봐 말투와 행동으로 필사적으로 억제하는 중인 거죠. 이번 분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지만 속은 이미 여러분 쪽으로 완전 기울어 있어요. 다만 변화가 두려워서 그 욕심을 꾹 참고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이 사람이 진짜 겁내는 포인트가 뭔지 팩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분들 이제 진짜 핵심 질문 들어갈게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조심하게만 굴어? 그 속사정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음, 첫 번째 카드. 이 사람 이번 분들을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희망을 크게 걸어둔 만큼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부담감도 커진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두 갈래로 나오거든요.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혹은 내가 잘못 움직여서 이 예쁜 관계가 깨질까봐. 한마디로 좋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감정은 압력솥처럼 꽉 차 있는데 뚜껑을 열었다가 폭발할까 겁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가가고 싶은데 방식이 너무 초보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죠. 진지하게 말하면 부담스러울 테니 가볍게 던져보자.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확답보다는 툭 던지고 반응을 살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한 간복인 거죠. 자, 여기서 이번 분들 상황별로 딱 나눠볼게요. 내 얘기다 싶은 걸로 들으세요. 재회 단절 관계면 잘 지내? 같은 안부 한번 던져보고 내 반응을 체크하려는 거고요. 썸 애매한 관계면 슬쩍 플러팅 던져보고 내가 받아주면 그제야 한 발 더 오려는 방식이에요. 또는 짝사랑이나 지켜보는 관계면 티는 내고 싶은데 거절이 두려워서 또는 무서워서 계속 가벼운 척 주변만 맴도는 중입니다. 어, 세 번째, 이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오려고 해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척,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나 흔들리기 싫으니까 내가 유리한 판으로만 들어갈래. 라는 방어박을 치고 있는 거죠. 이번 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칠까봐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할게 이번 분들.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되고 싶은 기대치 때문에 가볍게 간을 보면서 머리로 상황을 통제하려다 보니 이렇게 조심스럽고 답답하게 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겁쟁이 같은 사람이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발 행동을 터뜨릴지 다음 카드에서 이어갈게요. 자, 이번 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볼게요. 이 사람 조만간 돌발 행동합니다. 근데 막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요. 아주 다정하게 들어오면서 은근슬쩍 판을 잡는 타입이에요. 먼저 결심부터요. 이제 더 이상 인연이면 되겠지 하고 흘러가는 대로 안 둬요.
그동안 숨 고르며 눈치만 봤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권 잡고 정리한다 쪽으로 마음이 딱 섭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면 이렇게까지 머리 안 써요. 이 관계는 본인 안에서 이미 드라마 한 편이 찍혔을 만큼 커져버렸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방식이 의외로 아주 말랑거려요. 우리 편하게 밥이나 함께 하자. 요즘 내 생각이 문득문득 나더라. 이런 말로 우리라는 프레임을 먼저 깔아버립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안부인 척하지만 속셈은 딱 하나예요. 이 관계를 다시 우리 쪽으로 묶고 싶다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죠. 그럼 이 연락 대체 언제 터지느냐? 신기하게도 잘 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멀쩡한 척, 잘 지낸 척 하다가 공허함이 훅 올라오는 순간이죠. 하루 끝이 조용할 때 혹은 이번 분들이 나 없이도 너무 반짝반짝 잘 지내 보일 때 그때 감정의 압력솥이 흔들려요. 그래서 연락은 의외로 평범하게 옵니다. 잘 지내? 잠깐 통화돼? 처럼요.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건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확답이에요. 지금 본인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묶여서 나 아직 들어가도 돼? 라는 안정장치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나 받아줄 거야 말 거야. 이거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분들 이 사람은 아주 다정하게 들어오지만 결국은 나 들어가도 안전해? 라는 확답을 받으러 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이 확답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완전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관계의 주인이 되는 법, 마지막 처방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분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이 다정하게 문을 두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예요. 따뜻하게 받되 판은 내가 깐다. 다정함에 휩쓸리지 말고 내 온도로 우리 사이의 규칙을 먼저 정하세요. 상대방의 다정함에 바로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애매해지거든요. 첫 번째, 속도 조절부터 할게요. 상대가 갑자기 따뜻하게 굴어도 나까지 바로 뜨거워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응, 나도 얘기하고 싶어. 근데 우리 날짜를 잡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리듬을 내 쪽으로 가져오기 시작해요. 대화의 판을 내가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드러운 통제입니다. 절대 화내거나 따지지 마세요. 대신 짧게 묻고 상대가 스스로 더 말하게 만드세요. 연락은 반가워. 근데 너는 지금 나랑 뭘 원해? 여기서 상대가 또 회피하려 간다면 더 강하게 밀 필요도 없어요. 애매하게 구는 건 나는 못해. 이 한 줄이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이번 분들의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 하는 진심 한마디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네가 너무 빛나고 완벽한 사람이라 늘 주눅 들었어. 너는 나에게 사랑의 기준이자 정답 같은 존재였거든. 그래서 망칠까봐 더 겁이 났던 거야. 이제는 네가 정해준 규칙 안에서 내 곁에 머물고 싶어. 네, 이번 분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매듭 지셔야 돼요. 좋아 대신 앞으로 잠수 타거나 말 흐리는 건 하지 말자. 이건 우리 사이의 규칙이야.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면 이 사람은 오히려 안도하고 여러분을 더 믿고 따를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번 분들. 여러분은 상대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2번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의 기운 가득 담아드릴게요. 오늘 2번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사이가 왜 일상은 돌아가는데 핵심만 교묘하게 회피하는 상태인지 카드를 보니까요. 이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멈춘 흐름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지내는데 결정적인 말을 계속 피하고 있는 공기가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흐름은 한마디로 시끄러운 정적이에요. 겉은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각자 생각이 너무 부딪히고 있어요. 내 고집도 있고 주변 상황도 거슬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한쪽으로 딱 모이질 않는 거예요. 좋아, 가보자 하기엔 지금 건드리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멈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멈춘 이유가 딱 나와요. 생각은 굴뚝 같은데 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미 시나리오가 100개쯤 있어요. 언제 연락하지? 지금 말하면 내가 너무 급해 보일까? 이렇게 혼자서 타이밍만 재고 관망하다가 결국 실행은 하나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진짜 포인트예요.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연락하면 대화도 곧 잘 되고 만나면 웃고 떠들 수도 있어요. 딱 하나, 우리 사이가 뭐라고 부르지? 그 말만 필사적으로 피하는 흐름이에요. 좋을 때는 같이 웃다가도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면 장난으로 넘기거나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그래서 계속 미지근하게 멈춰있는 상황이죠. 내 상황은 여기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재회 관계라면 가벼운 연락은 되는데 깊은 속 얘기만 나오면 서로 멈칫하며 뒤로 빠지는 중이고요.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면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죠. 근데 우리 사이 뭐야? 라는 질문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커플이나 갈등 중이면 일상적인 대화는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덮어두고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이 사람 가면 뒤에 진짜 속은 얼마나 번아웃 되어 있는지 바로 이어서 열어볼게요. 자, 3번 분들, 이제 이 사람의 겉이랑 속을 딱 분리해서 볼게요. 오늘 리딩의 핵심은 하나예요. 겉은 멀쩡한 척 하는데 사실 속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그래서 말과 행동이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먼저 겉모습부터 볼게요. 이 사람 밖에서는 되게 안정적인 척해요. 나 잘 지내. 내 인생 완벽해. 이런 분위기로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를 하죠. 약한 모습이나 흔들리는 마음을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해요. 오히려 적당히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가 훨씬 더 여유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연출하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면을 딱 벗겨보면 속은 완전 달라요. 이건 단순히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아니라 감정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예요. 좋아해라는 마음보다 나 이제 감정 소모 좀 멈추고 싶다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버거워서 일단 감정을 차단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압박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뭔가 확실히 결론을 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그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짐이에요. 연락 한 번, 말 한마디가 곧 책임이 될까봐 해야 할 말이 산더미처럼 느껴져서 결정하라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사고회로를 멈춰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가볍지 않아요. 존재감이 아주 묵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이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내 방식, 내 페이스대로만 이 관계를 이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야만 움직이겠다는 고집이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면 내가 불리한 판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보자 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유리해지는 타이밍을 기다리며 전략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이 3번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사람 아까 감정을 끊고 싶을 만큼 지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을 놓치기 싫어해요. 이게 3번 상대의 본심이에요. 놓치기 싫은데 당장 감당할 에너지가 없는 마음. 정리할게요, 3번 분들. 겉은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방전됐고 결론 내야 하는 압박은 무거운데 관계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지금은 보류하며 타이밍을 보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감정을 끊고 싶어도 내 울타리 안에 묶어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은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애매함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면서 회피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 카드에서 볼게요.
자, 3번 분들. 그럼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입을 꾹 닫고 버티는 걸까요? 오늘은 딱 3장으로 그 속사정 찔러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이 무서워서예요. 지금 내가 움직였다가 상황이 더 꼬이면 어떡하지? 지금 말 꺼냈다가 아예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100% 통제 못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리스크를 지는 걸 극도로 피하는 타입이에요. 그냥 시간을 더 끌면서 상황이 좀 더 안정되길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루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있어요. 본인은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 조심스럽게 균형 잡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번 분들이 보시기엔 이거예요. 결정이 무거우니까 그냥 뒤로 미루는 중인 거죠. 천천히 섞어가며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말을 꺼내는 순간 생길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쓰는 방식은 바로 현생 뒤로 숨기기예요. 나 요즘 너무 바빠. 일이 산더미라 정신이 없어. 내 루틴 지키기도 너무 벅차. 이런 말들로 우리 사이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뒤로 미루고 있어요.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진짜 속은 하나예요. 감정 대화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일로 방어막으로 삼아 그 뒤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분들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무거워서 계속 미루는 상태예요. 타이밍이 무섭고 미루는 걸 조율이라고 착각하고 일과 루틴으로 덮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미루던 사람이 조만간 어떤 계기로 버튼이 눌려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 결정적인 움직임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분들,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어떤 결론을 들고 움직일지 볼게요. 3번 분들 카드는 앞에 번호들이랑 결이 확실히 달라요. 여기는 연애 설렘보다는 현실적인 매듭이 먼저 선 상태거든요. 먼저 이 사람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남주긴 아깝고 놓치기엔 내 손해다. 내 편으로 확실히 묶어두겠다. 자존심 때문에 아닌 척 버텼지만 결국 3번 분들이라는 존재를 내 울타리 안에 두는 게 본인 인생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내 체면을 지키면서 3번 분들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실속에는 결심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행동이 아주 묵직해요. 이 월드는 애매하게 끌고 가는 카드는 아니에요. 지지부진한 사이클을 끝내고 관계를 확정하거나 정리하러 오는 카드거든요. 즉, 이 사람은 조만간 우리 관계에 정리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요. 공식화 쪽이면 우리 이제 애매한 거 말고 정식으로 정하자. 정리하는 쪽이면 우리 사이 여기서 확실히 매듭 짓자. 3번 분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모호함을 계속 안 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그럼 이 버튼을 언제 눌리느냐? 의외로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게 무덤덤해지는 현타의 순간이거든요. 혼자 잘 지낸 척하다가 갑자기 공허해지는 날, 이 관계를 그냥 두면 내 일상이 계속 흔들리겠네? 라는 생각에 정리 욕구가 확 올라와요. 이제는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마음이 굳어지는 시점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 이 사람은 빨리 오는 타입이 아니에요. 들어오더라도 천천히 확인하고 안전한지 점검하면서 느리게 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확실해요. 말은 느린데 결론은 크게 매듭 짓는 사람. 번지르한 고백보다 만나는 날짜를 정하고 연락 루틴을 만들고 현실적인 약속을 하나씩 박으면서 들어올 거예요. 3번 상대는 말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할게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을 내 편으로 묶기로 결론을 냈고 애매함을 끝내는 확정 또는 정리를 들고 오고요. 공허한 현타가 올 때 움직이면 그 방식은 느리지만 아주 단단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온 사람 앞에서 3번 분들이 내 페이스를 지키며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확실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처방전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자, 3번 분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3번 상대는 감정이 없어서 느린 게 아니에요.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예요. 감정 확인 말고 명확한 선택지를 주고 합의를 끌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연락이 오면 질문하지 말고 선택지를 깔아주세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 이 사람 또 숨어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던지세요. 이번 주말 볼래? 아니면 다음 주 평일 퇴근 후에 볼래?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건 하나를 툭 얹으세요. 대신 이렇게 던지세요. 이번 주말 볼래? 아니면 다음 주 평일 퇴근 후에 볼래?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건 하나를 툭 얹으세요. 만나면 우리 30분만 딱 집중해서 얘기하자. 애매한 건 그날 결론 내는 거다. 이게 3번 분들이 주도적으로 판을 잡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3번 분들은 내 리듬 절대 깨지 마세요. 상대가 느리다고 3번 분들까지 흔들리면 주도권은 바로 넘어가요. 3번 분들이 먼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상이 소중해. 연락은 내 기준에 있어. 이 기준 안에서 편하게 와. 유연하게 받아주되 내 생활이 무너지는 방식은 금지. 이게 방전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속에 숨겨진 한마디는 이거예요. 나 진짜 지쳐서 다 놓고 싶거든. 근데 너 앞에만 서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불씨가 살아나. 3번 분들, 이건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라 재시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좋은 말은 됐고 일단 약속부터 잡자. 3번 상대에게는 말보다 행동, 이게 가장 잘 먹히는 방식입니다. 정리할게요, 3번 분들. 선택지로 끌어내고 내 리듬 지키고 불씨는 행동으로 확인. 이렇게 가야 3번 분들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유리한 합의로 단단한 매듭을 만들 수 있어요. 3번 분들, 여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판은 3번 분들 겁니다.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3번 남겨주시면 제가 단단한 응원의 기운 보내드릴게요. 오늘 3번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왜 관계가 진도가 안 나는 느낌인지 그 이유를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 기운은 사실 두 분 사이엔 아주 따뜻한 호감이 깔려 있어요. 서로 이 사람 참 괜찮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삭막하거나 정 떨어지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넉넉하고 푸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진도가 안 나갈까요? 바로 이 카드 때문이에요. 이 말탄 사람 보세요. 아주 기세등등하죠? 두 분 다 평판이 중요하고 남들 보기엔 모양 빠지는 짓은 절대 하기 싫어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커요. 마음은 따뜻한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각자 자기 자존심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서 누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오나 하고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 소통이 일어나도 아주 가벼워요. 속으로는 진지하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이 소년처럼 그냥 궁금해서 툭 던져보는 척, 가벼운 장난인 척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진심을 꺼냈다가 상대가 안 받아주면 내 체면이 구겨질까 봐 애써 서툰 척 간을 보고 있는 구간인 거죠. 4번 분들 내 상황은 여기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재회나 단절 관계는 서로 신경을 쓰이는데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 버티는 중이고요. 썸과 애매한 관계는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나 사귀자고 먼저 말을 안 해요. 그 한마디 꺼내서 내가 약자가 될까 봐 머리를 굴리는 중이에요. 연인 또는 갈등 관계는 화해는 하고 싶은데 사과하는 방식이 너무 딱딱해요. 미안해 한마디면 될 걸 체면 지키느라 겉도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네요. 정리할게요, 4번 분들. 지금 우리 관계는 호감은 충분한데 체면과 모양새 따지느라 괜찮은 척만 하느라 진도가 안 나가는 상태예요. 자, 그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은 어떤지 그 사람 속마음 바로 이어볼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이제 이 사람의 겉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볼게요.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싶지만 속으로는
4번 분들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겉모습은요, 아주 안정적이고 여유 넘치죠? 내 일상은 아무 문제 없어라는 포커페이스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티를 거의 안 내기 때문에 4번 분들이 보기엔 나 없이도 참 잘 지내네? 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4번 분들과 관계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싶어 해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만의 확실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착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적어도 이 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는 진지한 본심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릴까요? 이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싶지 않은 신중함 때문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확인하고 확신이 서야만 발을 떼는 타입이거든요. 지금 다가가는 게 맞나? 리스크가 없나? 이걸 검증하느라 속도가 안 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주춤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4번 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4번 분들은 예리하고 원칙을 확실한 분들이라 자기가 조금이라도 서툴게 굴면 바로 들킬 것 같아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지면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혼자서 상황을 정리하고 싶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잠해지는 순간은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는 때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이 관계를 이대로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 관계를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싶어 해요. 풍랑을 피해 잔잔한 곳으로 배를 젓듯 지금 정체기를 끝내고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는 기류가 보이거든요. 정리할게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겉으로 여유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4번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서 실수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 신중한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명분에 집착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 다음 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이 사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보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감정보다 품위가 먼저라서요. 좋아할수록 더 티를 안 내요. 흔들리면 지는 거다 생각하면서 꾹 누르는 타입이에요. 두 번째는 핵심과 명분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냥 보고 싶어서는 본인 기준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연락할 만한 건덕지를 찾느라 시간을 많이 써요. 상황별로 봤을 때 재회와 단절 관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덜 민망하지? 고민하다 타이밍을 놓치고요. 썸과 애매한 관계는 확신이 없으면 고백을 못해요. 100% 신호를 기다립니다. 연인 또는 갈등 관계는 미안한데도 정리가 돼야 사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일단 뒤로 빠져요. 도망이 아니라 후퇴 버튼이에요. 숨 고르고 컨디션 잡고 다시 타이밍을 재는 거죠. 정리할게요, 사모분들.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티내기 싫고 명분을 찾고 모양 관리하려고 숨 고르는 중이라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언제 어떤 계기로 고집을 꺾고 움직이는지 조만간 터질 행동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자, 4번 분들,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볼게요. 이 사람 결국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냥 웃는 건 아니네요. 먼저 이 카드부터 볼게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앞뒤 안 가리고 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아주 차근차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멈춰 있는지, 어디서 꼬였는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자기만의 계획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복구 시나리오를 짜둔 거죠. 그리고 그 계획 끝에 나오는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같은 애매한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답답한 방식은 끝내자는 뜻이에요. 예전에 지지부진했던 우리의 모습은 이제 죽여버리고 아예 새로운 판을 짜서 다시 시작하자는 아주 강력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들어오는 방식이 엄청 세냐? 아니에요.
의외로 아주 부드럽게 옵니다. 갑자기 다정해지고 말투도 순해져서 올 거예요. 잘 지내? 시간 되면 우리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아주 가벼운 제안처럼 툭 던지는 거죠. 4번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왜 이렇게 스윗해? 싶을 만큼 말랑한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은 다정한데 진짜로 하려는 건 반응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너는 어떤 태도야? 이걸 확인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휩쓸리기보다는 한 번 숨 고르고 내 기준대로 답하는 게 좋아요. 4번 분들 상황별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재회나 단절 관계는 예전 서운함을 싹 잊은 척 아주 젠틀하게 안부 물으면서 만남을 제안할 거예요. 썸과 애매한 관계는 우리 이제 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라며 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연인이나 갈등 관계는 이대로는 계속 싸울 뿐이야 하면서 우리 사이의 규칙이나 방식을 다시 정하자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혼자 계획 다 세워놓고 예전에 지긋지긋한 흐름을 끝내고 겉은 다정하게 포장하면서 접근하지만 사실은 내 제안이 통할지 4번 분들 눈치부터 살피는 타입이에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정찰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 4번 분들이 어떻게 해야 주도권을 꽉 잡고 이 관계를 리드할 수 있을지 마지막 처방전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 머리는 참 좋은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제일 늦게 하는 타입이죠. 그런 상대를 내 손바닥 위에 움직이게 하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환하게 보여주고 기준은 내가 잡는 거. 이게 끝입니다. 첫 번째, 태양이에요. 이 사람이 툭 하고 연락 올 때 우리도 같이 밀당하거나 머리 굴리지 마세요. 상대는 지금도 혼자 안개 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느라 불안해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태양처럼 밝고 단순하게 가면 됩니다. 연락 오니까 반갑네. 이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강한 신호예요. 숨기지 않는 4번 분들의 당당함이 상대의 복잡한 계산기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 여기 있어요. 밝게 받아주되 기준은 내가 잡은 거. 이 사람은 명분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움직이기 쉬운 룰을 딱 만들어주면 돼요. 나도 너랑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나 이제 애매한 건 딱 안 해. 다시 제대로 가볼 거면 우리 이렇게 하자. 연락 빈도나 만나는 방식 같은 현실적인 규칙 한두 개를 딱 박아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편해져요. 아, 이 안에서 움직이면 깔끔하겠다 하고 안심하며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검 2번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재촉, 압박, 고백, 몰아붙이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납득해야만 움직이는 타입이라 압박받으면 더 멈춰버립니다. 대신 공을 이렇게 넘기세요. 나는 내 마음을 말했고 기준도 다 말했어. 이제 선택은 너가 해야 돼. 그리고 4번 분들은 평소대로 사세요. 내 일상, 내 루틴, 내 중심. 이 여유가 상대에게는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순간 상대의 고민은 끝나고 결정이 빨라질 거예요. 4번 분들, 내 상황에 맞게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재회의 단절 관계는 연락은 반가워. 예전 방식으로는 못해. 새로 시작할 거면 말해. 썸과 애매한 관계는 나도 너 좋아. 근데 확실하지 않는 관계에서 내 시간 안 써?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연인 또는 갈등 관계는 화해하자. 대신 똑같은 문제 반복 안 하게 이번 기회에 룰을 새로 정하자. 짝사랑하고 지켜보는 관계는 난 내 마음 투명하게 보여줬어. 결정은 네 몫이야. 난 내 길 갈게. 자, 최종 정리할게, 4번 분들. 밝게 오픈하고 기준을 세우고 결정을 상대에게 넘기되 나는 내 자리 지킨다. 4번 분들의 승부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 설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단단한 응원의 기운 더 챙겨드릴게요. 오늘 4번 리딩 여기서 마칩니다.